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1회차 국내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아사니와 이희균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지공 전개가 특징입니다. 이들은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압박을 회피하는 데 있어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최전방 공격의 세밀함이 부족해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직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입증했으나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마무리 능력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강록과 허율로 구성된 투톱은 아직까지 호흡이 완전히 맞지 않아 공격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수비 라인은 팀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안영규와 변준수가 센터백으로 나서며 제공권 장악과 라인 컨트롤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감은 상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큰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호연과 이강현은 중원에서 수비 가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두 줄 수비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안정감은 광주의 실점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대팀이 빠른 전환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 현대는 같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속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문선민과 안드리고는 전북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스피드와 돌파력은 상대 수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구와의 직전 경기에서 전북은 후반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며 3-1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초반에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티아고와 이승우가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부진은 전북이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수비 라인은 홍정호와 박진섭을 중심으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발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령과 보아탱으로 구성된 3선은 최근 경기에서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북의 수비 조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전북이 수비 전환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가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탄탄한 수비 라인을 기반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며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북은 속공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통해 광주의 밀집된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지만 광주의 두 줄 수비를 깨뜨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는 수비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겠지만 최전방의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큰 점수 차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북 역시 핵심 공격 자원의 부진으로 인해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어렵고 광주의 견고한 수비 조직을 공략하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이 수비에서의 견고함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경기 양상을 띠는 가운데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경기에서 대량 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낮으며 서로의 실수에 의존한 찬스가 주요 득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는 전체적으로 저득점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나가며 정치인과 바셀루스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속공을 선호하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대의 빈 공간을 노리는 데 강점을 보이지만 최근 전북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하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징야와 이탈로 같은 주요 공격 자원의 부상이 팀 전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공백은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출전한 정재상은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혁의 복귀는 대구 수비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명석과 카이오와 함께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으며 제공권과 대인 방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수비는 상대팀의 단순한 공격 전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라마스와 이용래가 활발히 움직이며 팀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부족한 공격 창출력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의 공격은 현재 측면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활용한 단순한 전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의 준비된 수비 라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천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제르소와 은포쿠를 중심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짧은 패스를 통해 전개를 이어가는 데 능숙하지만 최근 대전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며 시즌 강등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고사는 제공권을 활용해 대구 수비 라인의 위협을 가하려 할 것이지만 대구의 백스리 수비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인천의 단순한 공격 패턴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수비 라인은 요니치와 델브리지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들은 공중볼 경합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동시에 상대의 빠른 역습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가 약화된 공격 전력을 활용해 인천 수비를 흔들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합니다. 인천의 중원에서는 이동경과 정혁이 공수 전환에 기여하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기 양상은 인천이 초반 주도권을 잡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풀어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는 상대의 공세를 견디며 반격을 시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부상으로 인해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져 있고 인천 역시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제한적인 공격 시도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의 견고한 수비와 인천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공격이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겠지만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마지막까지 실수를 최소화하며 경기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량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며 한정된 찬스가 경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전은 주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최건주와 윤도영을 중심으로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며 속공 전개에 강점을 보입니다. 최근 인천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잔류를 확정짓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아론과 안톤의 부상 공백으로 수비진의 균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김현우와 이정택 같은 대체 자원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며 이들의 개별 능력은 준수하지만 기존 주전 수비수들과의 호흡에서 아쉬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전의 수비 조직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마사와 김준범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들의 공격 패턴은 단조로운 측면이 있어 제주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전은 속도를 활용한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나 상대가 수비를 두텁게 구축할 경우 창의적인 전술 변화가 부족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제한적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역습 기회를 노리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최근 광주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며 견고한 수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송주은과 정훈이 이끄는 센터백 조합은 공중볼 처리와 대인 방어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영준과 한종무의 중원 조합은 수비 가담과 활동량으로 제주의 후방을 든든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창우의 측면 수비 지원은 상대의 측면 돌파 시도를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갈레고와 남태희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서진수와 유리 같은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이는 제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력을 기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은 아론과 안톤의 부재로 인해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제주는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겠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대전의 약화된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실수를 최소화하며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대전은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을 통해 기회를 만들려 하겠지만 제주의 촘촘한 수비를 상대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주는 경기 중반 이후 역습 기회를 노리며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전의 제공권 우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는 느린 템포와 제한된 찬스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승점 1점을 나누는 무승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팀의 수비적인 접근법이 돋보일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경기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